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육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운명의 만남 프란체스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분의 만남, 첫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날 나는 신문에서 그분의 사진과 한 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그분은 한국이 독립해야 아시아의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나는 이 기사를 오려서 봉투에 담아서 내 이름은 쓰지 않은 채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호텔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나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내주신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신문에 한국 독립에 관한 기사가 또 실려서 보내드렸더니 답례로 그분은 차 대접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나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 정식 국적과 여권도 없이 동분서주하며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넘치는 정열과 젊음을 지닌 한국의 독립투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이 끌려갔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따가운 눈총을 느끼면서 이 외로운 한국 독립운동가의 바쁜 일손으로 돕기로 하고, 당시 내 나이로 33살인데 영어 통역관 그리고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속기와 타자가 특기였습니다. 나는 어려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세 딸 중에 막내인 나를 남자처럼 강인하게 훈련시켜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업전문학교에 보내고 영어를 배우도록 스코틀랜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나는 그동안 연마해온 나의 특기를 가지고 돈과 일손이 한없이 필요했던 이 독립투사를 위해 무료 봉사하기로 자청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나의 어머님은 가난한 한국의 애국자에게 마음을 쓰며 성심껏 봉사하는 딸이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식사 대용으로 날달걀에다가 식초를 타서 마신다는 유명 인사가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예정을 앞당겨 나를 데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 몰래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맛 나는 사우스 크라우트 한 병을 전해주도록 호텔 고용일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나는 어머니 몰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를 수신제로 해 제네바에 그분과 서신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해 7월 초 1933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 박사가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소련 입국 비자를 받으러 비엔나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1965년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가서 5년 동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1970년도입니다. 그로부터 22년 동안 사시다가 1992년에
9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상은 틈만 나면 현충원에 동작동 찾아가서 세상을 떠나신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찾는 것이 유일한 일정 중에 가장 소중한 그런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오스트리아 남성 한 분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묘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마담은 오스트리아 여성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알고서 물어봤겠죠.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예,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 여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에 머무신 2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화장을 찾았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특히 한국 여성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 특히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올라오신 분들이 바리바리 먹을 음식도 싸가지고 와서 보소 호주댁 할머니 우리 좀 보입시다, 뭐 이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 호주댁 아니야, 나 한국댁이야,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참 돈독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함께 평생 인생 여정을 나누었던 두 분은 아주 내핍 생활에 상당했습니다. 경무대 생활도 그렇고 그 후에도 동그란 전기에다 양말을 동그랗게 그 양말을 넣어서 기워서 입는다든지, 이승만 박사가 너무 그 꼬맨 옷을 주기 때문에 경무대에서 일을 하는 그 제옥이라는 분한테 음식을 만든 제옥아 마미가 또 날 절 누더기를 입으라고 그런다. 그럴 정도로 내핍 생활,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핍 생활은 이분들이 철저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그만큼 두 분이 내핍 생활했고 근검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화장에서 22년 동안 머무르시면서 사시면서 며느리한테 반드시 얼마 어떻게 썼다, 말하자면은 하루하루 그 일과를 기록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콩나물 20원, 뭘 얼마, 15일에 한 번씩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그만큼 프란체스카 여사가 경무대 살림도 그러했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철저했던 분인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곳 이화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생활관에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언론의 인터뷰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자이퉁지 대표가 왔습니다. 이화장에 와서 물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그 대답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곁들여서 남편 이승만이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카 여사가 딱 한마디 대답은 남편 이승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한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의 남편 이승만의 모습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로맨틱한 한국말을 알게 됐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동경하게 됐습니다. 나이 지긋한 동양 신사라 아무 탈이 없을 줄 알고 합석을 했다가 내 귀한 막내딸을 그토록 멀리 시집 보내게 되다니 하며 회한 섞인 한숨을 지으시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나는 그분과의 결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고통의 나날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임하인 1934년 10월 8일
오후 6시 30분 뉴욕의 몽클레어 호텔 특별실에서 윤병규 목사님과 존 헤인스 홈스 목사님의 합동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박사의 한국인 동지들과 동포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고뇌가 얼마나 깊고 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포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혼식을 뉴욕에서 이 박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하와이 한인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와이 교포들이 서양 여자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승만 박사가 서양 여자라니 안 된다. 거부 반응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사께서 부인을 데리고 이제 뉴욕에서 하와이로 돌아온다 하니까 한인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끼고 사랑했던 이 박사가 결혼해서 오는데 하필이면 서양 여자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한인 가정들이 그러면 우리가 배 타고 오는 그 신혼부부가 오는데 아무도 나가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소식을 얼핏 들었죠.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우리가 마중 나가는 건 괜찮겠지. 전부 그런 생각을 했는 한인들이 몽땅 거의 다 나오다시피 그런 하와이 사회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곁에서 끝까지 보필하고 섬기고 지켜줬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마운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나는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이해와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해외에서 30여 년을 독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과 한 개로 하루를 견디며 끼니를 겨룰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생일날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생일날만은 꼭 미역국과 쌀밥, 잡채, 물김치를 차려서 그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여사, 정말 국적도 없이 시작했던 독립운동에서부터의 함께 만났던 그 귀한 만남이 나이 차이가 25살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파란으로 한국에 와서 바로 이 화장에서 생을 끝냈던 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짝사랑했던 프란체스카 여사, 우리 국민들 지금부터라도 그를 다시 한번 알고 사랑해 주시면 합니다.